몇 번? 94번? 뭐 때문에? 어떻게 풀었는데? 양변에 미치 3인 로그를 붙였어? 자, 그러면 양변에 미치 3인 로그를 붙이면 로그 3에 거기 문제에 있는 좌변에 있는 게 통째로 진수지 곱하기잖아. 따로따로가 아니라. 그래서 여기에 x에 로그 3의 x 곱하기 3 로그 x의 9분의 1x는 로그 3의 81이니까 4 이렇게 됐지. 됐지? 자,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보면 진수가 곱셈 꼴이니까 나누자. 로그 3의 x에 로그 3의 x 플러스 로그 3의 3의 로그 x의 9분의 1x 이렇게 될 거고, 이제 바꿔주면 얘는 내릴 수 있지? 내리면 이제 모양상 로그 3의 x를 치환해야겠지? 그래서 얘는 t제곱이 될 거고 다음 얘는 이거 앞으로 내리는데 뒤에 있는 로그 3의 3은 1이니까 그냥 얘만 남겠지. 그러면 일단 써보자. 얘가 남은 애가 로그 x의 9분의 1x가 되고, 맞나? 그러면 요거 여전히 진수끼리 곱이니까 더 나눠주면 로그 x의 3의 마이너스 2승 플러스 로그 x의 x니까 1이지. 치환을 너무 빨리 했나? 다 쓰고 있으니까 써보자. 이렇게 되고, 너 맨날 늦을래? 이렇게 됐지. 그러면 마이너스 2는 앞으로 가서 마이너스 2가 곱해질 건데 로그 x의 3보다는 로그 3의 x 쪽으로 가야 되니까 얘를 밑과 진수의 위치를 바꾸면서 역수로 바꾸겠지. 이렇게. 그러면 얘는 그대로 와 있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식이? 그러면 이제 치환을 하자. 로그 3의 x 치환하면 최종식이 t제곱 마이너스 t분의 2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되겠다. 해서 t 곱해주면 t세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3차 방정식이 돼서 요거 인수분해해서 풀어주면 되겠지. 그래서 요거 인수분해해주면 결과가 t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에 t 마이너스 2 이렇게 됐다. 그래서 t의 값은 마이너스 1 또는 2가 나오고 치환 풀어주면 로그 3의 x가 마1 로그 3의 x가 2니까 x는 3분의 1 또는 9가 돼서 모든 근의 곱은 3이다. 인 거고 62, 63도 질문 있니? 없으면 넘겨서 64, 65 질문 305번 304번 304, 305 지금 이거 질문 끝나면 당분간 지수로그 안 건드리니까 물어볼 거 물어봐. 자, 304번 봅시다. 자, 304번에서는 일단 두 종류의 수식이 있는데 크게 말하자면 똑같지 사실. 그지? 3의 로그 x나 x의 로그 3승이나 그게 그거지. 그래서 그게 그거라는 거 알고 있으면 한쪽으로 통일시키자 해서 식이 3 로그 x로 통일시켰다 친다면 얘의 제곱
마이너스 6에 똑같은 거 2개 더했으니까 2배가 되겠지? 근데 그 앞에 6이 있으니까 12가 되겠다. 12에 3 로그 x 승 플러스 27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바뀌는 거 이해되나? 그럼 뭔 얘는 누가 봐도 얘를 치환하겠지. 그래서 3의 로그 x승을 t로 치환을 한다면 얘는 지수꼴이니까 t는 0보다 크다라는 범위가 필요하고 이따 지금 문제에서는 없네. 이따가 여기서 쓰겠지만 x는 0보다 크다 깔아두고 진수 조건으로 자 그래서 치환해보면 t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27은 0보다 작다. 풀어주면 t는 3보다 크고 9보다 작다. 이거 다 통과됐네. 그래서 t의 범위 나왔고 치환 풀어주면 3의 로그 x승이 3보다 크고 9보다 작다. 얘는 3의 1승, 얘는 3의 2승. 밑이 3이니까 지수의 대소 그대로 해서 x의 범위는 10보다 크고 100보다 작다가 되겠네. 그냥 푸시오네. 끝. 됐니? 다음 305번 1 플러스 로그 5분의 1의 x 곱하기 a 마이너스 로그 5분의 1의 x가 0보다 크다. 얘를 풀었더니 답이 크게 쓰자. 다시 자 얘를 풀었더니 답을 알려줬지. 답이 5분의 1보다 크고 5보다 작다가 나왔대. 이때 상수 a 값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 이거는 뭐 사람 취향 차이인데 5분의 1이 좀 거슬리면 5로 바꿔서 해도 되고 그냥 5분의 1 그대로 해도 되고 나는 개인적으로 좀 싫어서 바꿨거든. 근데 안 바꿔서 해도 뭐 무방해. 상관은 없는데 난 좀 신경 쓰기 싫어서 바꿀게. 그러면 얘를 5로 바꾸면 앞에 부호만 바꾸면 되겠지. 안 바꿔도 돼. 다시 말하자면 자 얘를 풀었더니 x의 범위가 이렇게 나왔대. 근데 이 식을 보고 치환을 생각 안 하기가 힘들잖아. 그치? 해서 로그 5의 x를 t로 치환을 했어. 그러면 여기서 치환한 부등식을 풀 거 아니야. 그럼 치환한 문자인 t의 범위가 나오겠지. 그러면 그 t의 범위로 치환을 다시 원래대로 돌려줘서 x의 범위가 나오는 거잖아. 구조가. 그러면 나 지금 x의 범위 최종답을 알고 있으니까 얘를 통해서 t의 범위를 먼저 구해 놓자고. 그러면 t가 로그 5의 x니까 얘를 로그 5의 x로 바꾼 다음에 t로 바꾸면 되잖아. 그럼 여기 양쪽에 로그 5의 x를 다 붙여주면 로그 5, x랜다. 로그 5를 붙이면 얘는 몇이야? 마이너스 1이지. 다음 얘는 로그 5 붙이면 1이지. 치환한 문자의 답은 치환한 부등식의 답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가 나와야 돼. 자 그러면 치환식을 써보면 얘가 1마 t a 풀 t 0보다 크다. 요거지. 그럼 끝난 거 아니야? 요 부등식의 답이 얘래. 근데 크단데 왜 사이범위지? t가 마이너스니까. 요거 때문에. 그지? 그래서 요거 이쁘게 바꿔주면 t마 1 t 풀 a가 0보다 작다를 풀었더니 요 답이 나왔다지.
그러니까 심플하게 A 값은 몇이다? 1이다. 됐어? 64, 65 더 있니? 299? 299는 범위에 대한 얘기가 크지. 299번. 전화 이 부동식의 진수가 누구야? x도 진수고 로그 5의 x도 진수지. 그지? 요만큼만 보면 x가 진수고 이만큼 다 보면 로그 5의 x가 진수지. 그럼 진수 조건을 지켜줘야지. 그래서 작게 보면 x는 0보다 커야 되고 크게 보면 로그 5의 x가 0보다 커야 돼. 그지? 그럼 얘는 요대로 끝났고 얘는 조금 더 써줘서 0은 로그 5의 1이니까 x는 1보다도 커야 돼. 그러면 얘도 지키고 얘도 지켜야 되니까 최종적으로 x의 범위는 1보다 커야 돼. 자, 요거를 깔아두고 이제 보면 자, 일단 이걸 크게 봤을 때 얘는 밑이 2인 로그니까 로그 2에 얘가 뭐 어떻게 생겼건 이쪽도 밑이 2인 로그로 맞춰주자. 그럼 요렇게 되겠지. 그럼 밑이 2인 로그끼리의 대소니까 진수의 대소도 변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이 문제가 로그 5의 x는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바뀌겠네. 됐지? 자, 그럼 이제 이 2는 또 밑이 5인 로그로 바꿔줘야 되니까 이렇게 바뀔 거고 하면 x는 25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겠지. 그러면 아까 깔아뒀던 요 범위까지 포함해서 최종 x의 범위는 1보다 크고 2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네. 됐지? 64, 65 더 있니? 없으면 넘겨서 66, 67 질문. 몇 번? 11번. 14번. 10번. 13번. 일단 요 페이지 66페이지만 보자. 일단 좀 많네. 자, 310번. 모든 양의 실수 x 에 대하여 x의 로그 3의 x승과 a의 x 4제곱이 대소가 정해져 있다. 얘가 항상 성립할 때 a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자, 그러면 일단 지현아 이거 보고 네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되는 게 뭐 있어? 이 문제 보고 뭐 해야겠어? 뭐 일단 기본적인 건 깔아두고 뭐 해야겠어? 이건 보여야 돼. 뭐 해야 돼? 그치, 밑이 3인 로그를 붙여야지, 양변에. 자, 양변에 밑이 3인 로그를 붙여서 로그 3의 x의 로그 3의 x승, 그 다음 얘는 로그 3의 ax 4제곱 이렇게 바꾸지. 자, 그래서 이제 풀어주면 얘는 내려가서 로그 3의 x의 전체 제곱이 될 거고 이쪽은 찢어져서 로그 3의 a 플러스 4 곱하기 로그 3의 x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럼 치환하겠지. 치환하면 t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로그
3의 a는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될 거야. 맞니? 자, 그러면 여기서 x가 모든 양수랬어. 그럼 요걸로 t의 범위를 잡을 수 있는지를 확인만 하면 돼. 자, 이거 다른 말로 쓰면 x는 0보다 크다잖아? 근데 t는 로그 3의 x지? 그럼 얘한테 로그 3을 붙여주면 이렇게 되니까 이건 뭐야? 아무 의미 없지? 아무 의미 없는 애잖아, 이건. 맞아? 그러니까 뭐야? x를 통해 t의 범위를 굳이 구할 게 없는 거지. 로그 3의 0은 존재하지 않잖아. 그래서 결론은 x가 모든 양수라고 되어 있지만 그걸 통해서 t의 범위를 따로 정할 거는 딱히 없다. 그러니까 요 t에 대한 2차 부등식은 따로 t의 범위가 주어지지 않은 상태로 그냥 얘가 성립하면 돼. 항상. 맞아? 여기까지 이해됐어? 다들? 못 푼 사람들? 그러면 t의 범위가 딱히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2차 부등식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조건은 판별식이지. 얘는 판별식을 써도 되지. 왜? 범위가 안 정해져 있으니까. 저번 시간에 했던 거랑 연결되지, 얘들아. 기억나야 돼. t의 범위가 정해져 있으면 판별식 쓰면 안 된댔어. 기억해야 돼. 근데 얘는 없잖아? 그럼 판별식이지 뭐. 그래서 판별식 쓰면 b-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요거 풀면 되겠네. 마이너스 4는 로그 3의 마이너스 4승 해서 a는 81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다. a의 범위야 그냥? 응. 근데 지금 a도 빼먹었구나. a 어딨냐? 여기 있지. 그럼 여기서 요 로그 때문에 a는 0보다 크다가 깔리지 해서 요 범위랑 요 범위를 합친 최종 a의 범위는 0보다 크고 81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답이겠다. 됐어? 자, 다음 311번. 11번 질문 누구니? 이제 지금 문제 읽어봤으면 지금 네가 구해야 되는 게, 네가 궁금한 게 걸러진 양이야? 걸러지고 남은 양이야? 남은 양이지. 너의 포커스는 남은 양이야. 그러면 4분의 1을 써야 돼? 4분의 3을 써야 돼? 4분의 3. 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 맨 처음 양이 A였다면 한 번 걸으면 4분의 3A가 될 거야. 그지? 그럼 한 번 더 걸으면 얼만큼 되겠어? 4분의 3의 4분의 3 아니야? 얘의 4분의 3. 맞아? 맞잖아. 그럼 뭐야? 이거 아닐까? 그러면 한 번 더 걸으면 4분의 3의 세제곱이겠지. 이렇게 올라가. 그러면 그 짓을 x번 한 거잖아. 그러면 x번 하고 남은 양은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얘가 x번은 걸른 애야. 근데 그게 이거다. 아니까? 맞아? 이해됨? 그래서 처음 양은 사실 그냥 의미적으로만 있는 거지 큰 의미는 없고 해서 결론은 4분의 3의 x제곱이 100분의 1이다. 이것만 풀어주면 되겠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푸나 싶은데 당연히 상용로그 값이 주어져 있지. 아, 로그 붙이라는 얘기구나. 양변에 상용로그 붙여주면 2 곱하기 로그
4분의 3은 로그 붙이니까 마이너스 2다. 2로 나눠주면 로그 4분의 3은 마이너스 1이다. 나 x 어디 갔냐? 이거 아니지? x구나. 에이씨. 미안. 이렇게 되지? 됐어? 그러면 얘 값만 구하면 되네. 상용 로그 값만.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로그 3은 0.5. 로그 2는 0.3. 을 쓰라고 했으니까 얘가 x에 로그 3 마이너스 로그 4지. 안 해야 되지? 계산하면 답이 나오더라. 그래서 결론은 이 문제 뭘 구해야 되는지, 남은 양인지 걸러진 양인지 그것만 파악해서 요식만 써내려갈 수 있으면 끝난 거지. 왜냐면 상용로그 붙이는 건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얘기니까. 됐을 거고, 다음 313번. 질문할 게 아니지. 13번 안 된 사람 또 있나 혹시? 없으면 14번 봅시다. 자, 14번을 읽어보면 A, B 두 노트북이 있는데 A는 240만원, B는 160만원이고 3개월마다 A는 10%씩 가격이 떨어지고 B는 5%씩 떨어진대. 이때 노트북을 살 건데 그 둘의 가격 차이가 구입 시점의 B 가격의 20% 이하가 될 때 A를 사겠대. 자, 그럼 생각을 해보자. 말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자, A는 원래 240만 원인데, 자, 만 단위 뺄게. 원래 240만 원인데 3개월이 지날 때마다 10%씩 감소해. 그러면 얘도 아까랑 마찬가지로 10%가 까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야? 90%가 남는다는 게 중요한 거지. 가격을 알아야 되니까, 그치? 그래서 이 240만 원짜리가 3개월이 지나면, 한 텀이 지나면 가격이 요렇게 될 거야. 그치? 한 텀이 더 지나면 얘의 90%가 남은 거니까 0.9가 한 번 더 곱해지겠지. 그럼 요렇게 흘러가는 애겠지. 즉 얘는 3개월짜리 텀이 X번 지나갔을 때 가격은 요렇게 생겼겠다. 그러면 B는 같겠지. 원래 160만 원짜리가 같은 이유로 근데 5% 떨어지니까 이렇게 생겼겠지. 자, 언젠진 모르겠지만 요때 살 거야. 언젠진 모르겠지만 요때 살 건데 그게 언제냐? 둘의 가격 차이. 얘에서 얘를 뺀 게 둘의 가격 차이잖아? 그 가격 차이가, 이게 가격 차이지, 됐지? 그 가격 차이가 구입 시점, 딱 살 때, 그 살 때 가격이 뭐야? A는 이 가격이고 B는 이 가격인 거잖아. 구입 시점의 가격, 구입 시점의 B 가격의 20%. 그러니까 이쪽에 오는 건 B 가격의 20%. 이렇게 되겠지. 됐어? 두 노트북의 가격 차가, 이제 읽어보자. 두 노트북의 가격 차가 구입 시점의 B 노트북 가격의 20% 이하가 된 때 사겠다. 이 얘기지. 구입 시점에 이때 살 거야. X개월이 흐른 뒤에 그때의
둘의 가격 차가 B 노트북의 0.2, 즉 20% 이하가 될 때 A를 사겠대. 식자인 거 이해되니? 요거 풀면 되지. 자, 근데 이게 좀 복잡해 보이는데 사실은 어차피 로그를 붙여야 되잖아? 로그 값도 줬을 거고. 그때 이대로 붙이는 것보다는 봐봐. 얘랑 얘는 단순 계산 못하지. 얘는 0.9의 X승이고 얘는 0.95의 X승이니까. 하지만 얘랑 얘는 맞물릴 수 있지. 똑같잖아. 그치? 그래서 얘를 이항하는 거지. 그래서 240에 0.9X승이 오고 160에 0.2 곱하면 32지. 32에 얘가 곱해져 있어. 근데 얘 넘기면 플러스 160에 얘가 곱해져 있는 꼴 아니야? 맞잖아. 얘네들은 지금 똑같고 0.95의 X승. 맞니? 그럼 이거 더 할 수 있잖아. 192 곱하기 0.95의 X승. 이렇게 되겠다. 식정리하면. 요거 풀면 되지. 그럼 이제 이거를 풀기 위해서 양변에 상용 로그를 붙일 건데 상용 로그 붙이기 전에 여기 숫자 크니까 이거 상용 로그 붙이기 싫잖아. 그지? 그래서 더 정리 조금만 더 하자. 어차피 나는 방정식을 풀 거니까 x는 x끼리 없는 애들은 없는 애들끼리 넘기기 위해서 양변을 0.9의 x제곱으로 나눠주면 0.95분의 0.9의 전체 x제곱 이렇게 될 거고 이쪽은 240분의 192라고 쓸 수 있겠지. 이 정도 변형은 뭐 어렵지 않은 거니까, 그지? 양변을 0.9의 x승으로 나눴고 양변을 240으로 나눈 거야. 그럼 이렇게 되겠지, 식이. 근데 얘가 약분이 된단 말이지. 그래서 약분이 돼서 5분의 4가 돼요. 그러면 이제 맘 놓고 양변에 상용 로그 붙이면 되겠지. 그래서 양변에 로그 붙여주면 x 곱하기 로그 0.9 마이너스 로그 0.95 이쪽은 로그 4 마이너스 로그 5 이렇게 되겠다. 그럼 이제 하나하나 구하면 되지. 지금 문제에서 로그 0.95는 줬고 나머지 로그 0.9, 로그 4, 로그 5의 값은 문제에서 주어진 걸로 간접적으로 주어진 걸로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 맞니? 이 정도 더 이상 안 해도 되겠지? 괜찮지? 다들? 그래서 말이 조금 헷갈릴 수는 있는데 풀어보면 또 별거 아니고. 자, 정리됐으면 마지막 페이지 67페이지 질문 15, 17 이거 두 개면 되니? 20번? 19? 15번 지수랑 로그와 관련된 그래프, 특히나 교점 관련해서, 뭐 교점이 아닐 때도 있겠지만, 특히나 교점 관련해서는 문제에서 준 정보들을 잘 봐야 돼. 간접적으로 구해야 되거든? 그럴 일이 많을 거야. 자, 그럼 315번에서 첫 번째 함수, 로그 A에 x 플러스 1이 있었고, 다음, 또 다른 함수 지수함수 줬지. y는 a의 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얘네 둘이 원점이랑 원점이 아닌 점 P에서 만난대. 두 점에서 만난다네. 이때 뭐 P에서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자 그러면 일단 교점을 구해야 될 거 아니니 여기에다가 x에다 0 일단 원점 지난댔으니까 보면 확인해보면 0,0 지나는 거 맞잖아. 얘도 0,0 지나는 거 맞잖아. 그래 원점은 됐는데 나머지 한 점 P를 어떻게 구할 거냐는 거야.
그러면 일반적으로 얘랑 얘가 같다라고 놓으면 당연히 안 풀리겠지. 이딴 건 푼 적이 없잖아. 한 방정식에 로그랑 지수가 동시에 있을 순 없잖아. 못 풀지. 그래서 생각을 해보는 거지. 교점 좌표를 구하든가 표현을 해야 되는데 하나는 로그고 하나는 지수꼴이니까 이걸 어떻게 할까? 라고 했을 때 머릿속에 이게 있어야지. 로그 함수와 지수 함수는 일단 뭐야? 역함수 가능이지. 그지? 역함수 관계일 수 있단 말이야. 로그 함수랑 지수 함수는 역함수 관계가 가능하단 말이야. 그래서 생각을 했을 때 봐봐. y는 2의 x승과 y는 로그 2의 x는 역함수 관계거든? 왜? 밑이 같으니까. 그리고 평행이동, 대칭이동 한 거 딱히 없잖아. 얘네 둘이 역함수 관계야. 그러니까 보이니? 얘네 둘의 밑이 a로 똑같지? 그럼 얘네 둘 역함수 관계일 확률이 있어. 물론 얘처럼 단순하진 않지만. 그지? 일단 첫 번째는 통과한 거야. 밑이 a로 같으니까. 그럼 두 번째. 그럼 밑은 같은데 얘는 뭐 한 거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했지. 얘는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했지. 그러면 역함수에서 x가 y가 역함수로 바뀌면 x는 y가 되고 y는 x 되잖아. 그러면 x의 성질은 y의 성질이 되고 y의 성질은 x의 성질이 되니까 x의 이동량은 y의 이동량이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방금 본 두 가지로 인해서 얘와 얘가 밑이 같고 얘의 x의 변화량이 얘에게는 y의 변화량이 됐네? 됐지? 그걸 확인하는 순간 아, 얘네들은 역함수구나가 잡혀야 돼. 얘네들은 역함수야.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이 어디까지 흘러가야 되냐? 둘이 역함수인데 역함수 간의 교점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잖아. 그러면 많이 배웠지? 많이 다뤄봤지? 어떤 함수와 그 역함수 간의 교점은 굳이 얘네들의 교점을 가지고 풀 이유가 전혀 없다. 뭐다? 당연히 y는 x와의 교점이 똑같이 작용하겠지. 맞나? 자, 근데 여전히 뭐야? 그러면 얘랑 얘의 교점이나 얘랑 얘의 교점이나 얘랑 얘의 교점이나 그게 그거라는 거잖아. 어차피 이 셋은 교점을 공유하는 사이니까. 근데 여전히 얘는 얘다 또는 얘는 얘다 못 풀지. 못 풀잖아. 그럼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 교점 좌표인 P가 Y는 X 위에 있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진짜로 구할 수는 없는 상황.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더 나가야지. 교점을 실제로는 못 구하지만 X좌표랑 Y좌표가 똑같다라고는 볼 수 있겠지. 교점의 P좌표가 정확하게 구할 수는 없지만 못 푸니까 구할 수는 없지만 X좌표랑 Y좌표가 똑같은 좌표겠구나라는 건 알 수 있잖아. 그치?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왔으면 상상을 해보는 거야, 그림을. 자, 쉬운 게 지수함수 먼저 해볼까? 지수함수 까먹으면 안 되지. 이 지수함수의 점근선은 y는 마이너스 1이고 지금 문제에서 a가 1보다 크랬으니까 증가함수지. 그래서 이렇게 그려질 거야. 원점을 지나고 보기 편하게 y는 x 먼저 그려놓을까? 원점을 지나고 여기 위에 한 점을 지나는 지수함수가 뭐 이렇게 있다 치자. 됐지? 이해됐지? 그러면 로그 함수는 우리 지금 가정한 거에 똑같이 맞춰야지. 원점과 여기를 지나고 점근선의 좌표가 x는 마이너스 1인 애지. 그래서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그치?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준 것처럼 교점은 원점과 P인 거지. 이 그림이 나와야지. 됐을까? 이 정도는 해야 돼.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더 읽어보자. 점 P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 했대.
했을 때 삼각형 OHP의 넓이는 8이다. 요 삼각형의 넓이가 8이래. 얘들아, 근데 요 삼각형 이름이 뭐야? 알려? 이 삼각형의 이름. 내가 이거 왜 구했을까? 오케이? 얘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지. P점의 좌표가 K, K인 걸 알고 있으니까 이 삼각형은 무조건 직각 이등변 삼각형. 그러니까 넓이는 K 곱하기 K를 2로 나눈 값. 얘가 넓이야. 근데 넓이가 8이래. 그러므로 K는 4다. 즉 P의 좌표는 4,4다. 이렇게 하는 게 간접적으로 교점을 구하는 거라고 내가 말한. 너희가 맨날 얘는 얘다 또는 뭐 얘는 얘다 이렇게 풀었던 게 교점이었는데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에서의 교점은 일반적으로 못 구하기 때문에 이렇게 돌려서 구하게 되는 거야. 그때 잘 쓰이는 게 하나가 역함수, 그리고 나중에 이상한 문제가 나오겠지만 기울기 이런 것들로 구하게 돼. 뭐 닮음 뭐 이런 걸로. 나중에 좀 어려운 문제, 모의고사 문제 이런 거 풀면 보일 거야.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역함수를 이용해서 좌표를 구하는 거. 됐지? 이해됐니? 좀 이해됐어? 자, 그래서 P점 좌표가 4,4라고 나왔어. 이때 A값 구하래. 그럼 뭐 하면 돼? 4,4를 여기다 넣든 넣으면 A값 나오겠지 뭐. 자, 지수함수에다 넣을까? 4,4 넣으면 4는 A의 4제곱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A의 4제곱은 5니까 A값은 5의 4분의 1승이 되겠다. 요게 315번. 자, 됐으면 다음 317번. 일단 317번은 시키는 대로 갑시다. 자, 317번에서 첫 번째 y는 로그 2의 x가 있었는데 시키는 대로 가자. 얘를 일단 첫 번째 원점 대칭 이동하래. 그럼 원점 대칭 이동하면 y와 x의 보호를 모두 바꾸는 거니까 이렇게 될 거고, 정리를 하기 위해 y는으로 바꿔주면 마이너스가 1로 옮겨지겠지. 됐지? 이게 원점 대칭 이동한 거. 다음 얘를 x축 방향으로 4분의 17만큼 평행 이동하래. 그럼 x축 방향으로 4분의 17만큼 평행 이동하면 x자리에 x-4분의 17을 넣어야 되지. 여기 조심해야지. y는 마이너스 로그 2에 x자리에 넣어야 되니까 마이너스까지 두고 x자리에 이렇게 써야 맞지. 해서 결론, 문제에서 원하는 최종 형태는 마이너스 로그 2의 진수가 마이너스 x 플러스 4분의 17이 와야 된다. 얘가 문제에서 이동시킨 최종 형태. 근데 얘가 fx래. 근데 문제를 읽어보면 얘랑 y는 로그 2의 x랑 교점 구하래. 그러면 아까 했었지만 일반적으로 교점은 못 구해. 방정식 풀기가 빡세거든. 근데 얘는 풀 수 있지. 왜? 밑이 같잖아. 이거 우리 지금까지 주구장창 해왔던 거니까. 그러면 얘는 그냥 하자 해서 로그 2의 x랑 마이너스 로그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4분의 17이 같다 라는 방정식을 풀면 되지.
그럼 이건 누가 봐도 뭐 하면 돼? 얘 넘겨서 진수 곱하면 되잖아. 넘기면 로그 2에 미치 같은 로그끼리의 덧셈이 됐으니까 진수끼리 곱해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분의 17x가 되겠지. 는 넘겼으니까 0. 그럼 로그 값이 0 나오려면 진수가 1이다. 요게 우리가 풀어야 할 최종 형태. 됐을까? 그래서 요거를 풀어보면 뭐 양변 4 곱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겠지. 그래서 인수분해를 해보면 x 값이 4분의 1 또는 4가 나올 거야. 그냥 푼 거야. 2차 방정식. 근데 나 지금 교점의 좌표 알고 싶은 거잖아. 그지? 그럼 이건 뭐야? 교점의 x좌표지? 그럼 y좌표도 구해야지. 어디다 넣으면 돼? 여기든 여기든 넣으면 되지. 당연히 여기다 넣겠지. 그럼 x에다 4분의 1 넣으면 y값은 4가 되겠네. 아니 뭐야 마이너스 2가 되겠네. x에다 4 넣으면 y값은 2가 되겠네. 아 그래서 그 두 교점 A, B는 좌표가 하나는 4분의 1, 마이너스 2인 거고 하나는 4, 2라는 거지. 됐을까? 그럼 이걸로 기울기 구하면 끝. 됐어? 채원이 이해돼? 예지 이해됐고? 자, 다음 두 문제만 하고 싶시다. 19번. 19번은 사실 어려운 문제라기보다는 실수 유발하는 문제지. 그게 맞아. 자, 일단 주어진 그래프를 보면 이차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6이래. 자, 다음 1차 함수가 있는데 그 1차 함수가 y절편을 공유하고 x가 마이너스 7일 때 만나면서 이렇게 생겼대. 뭐 대충 살자. 뭐 큰 의미는 없으니까. 됐지? 뭐 비율 안 맞아도 상관없다. 됐지? 이렇게 돼 있는 상태잖아. 자, 이때 지금 이 하얀 선이 fx고 요 파란 선이 y는 x 플러스 3. 자,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구하라고 하는 부등식이 로그 2의 fx 플러스 로그 2분의 1의 x 플러스 3이 0 이상이다. 이 부등식을 풀어보래. 그러면 일단 눈에 보여야 돼. 일단 뭐야? 지금 이걸 심심해서 주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러면 x 플러스 3이라는 함수식과 fx라는 함수식이 이 부등식에 있지? 여기. 그럼 얘네들은 건드리면 안 돼. 이 그래프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 그래프 쓰려면 이 식을 그대로 유지해야 될 거 아니니? 건드리면 안 돼. 그런데 밑이 다르잖아? 그럼 얘를 2로 바꿔야겠지. 그럼 앞에 마이너스 생기겠지. 그래서 얘가 로그 2의 fx 마이너스 로그 2의 x 플러스 3이 0 이상이다. 이렇게 바뀔 거야. 그러면 얘는 아까 했던 것처럼 밑이 같은 것끼리 빼기니까 얘랑 얘랑 나누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 왜? 야, 이 그래프를 보고 얘에서 얘를 나눈 값이 몇이다 라고 알 수 있어? 모르지. 의미가 없지. 그럼 뭐야? 얘는 이 둘을 합치는 게 아니라 얘를 넘겨야지. 넘기면 어떻게 돼? 누가 위에 있니 아래에 있니 이 문제로 바뀌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밑이 같은 로그끼리의 뺄셈이라고 어시구나하고 진수끼리 나누면 안 돼. 그럼 이 그래프를 쓸 일이 없잖아. 그래서 얘는 그냥 살포시 이 양만 해주면 되지. 요렇게. 그럼 밑이 2인 로그끼리의 대소니까 진수의 대소가 정해지지. 요렇게. 그러면 이 문제는 뭐야? fx가 2차 함수가 직선보다 위에 있을 때가 언제냐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되지. 됐지? 근데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거, 여전히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지. 뭐야? 애초에 여기에서 진수 조건. 진수인 fx는 0보다 커야 되고 x 플러스 3도 0보다 커야 돼. 자, 그럼 fx 그래프를 봐봐. 2차 함수에서 함수값이 0보다 클 때는 언제야? 마이너스 6과 1 사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x는 마이너스 6보다 크고 1보다 작다라는 범위 나오고 여기서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다는 범위가 나오니까 일단 기본으로 깔리는 x의 범위는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1보다 작다가 기본으로 깔려 있어야 돼. 잊으면 안 되지. 그 상태에서 이제 얘를 보면 되지. 2차 함수가 1차 함수보다 위에 있을 때가 언제냐? 라고 했으니까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여기부터 여기까지지. 이 부분이 2차 함수가 1차 함수보다 위에 있을 때 아니야? 언제? 마이너스 7부터 0까지. 요거의 답이 x가 마이너스 7부터 0까지란 말이지. 그러면 최종 답은 뭐야? 얘랑 공통범위가 되겠지. 해서 최종 x의 범위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순서를 뒤흔들어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그냥 애초에 뭐야, 이거 쓰기 전에 일단 요거 딱 보고 fx 0보다 커야 되고 x도 마이너스 3보다 커야 되니까 fx 그래프 보니까 fx가 0보다 클 때는 마이너스 6부터 1까지네. 그래서 x의 범위 미리 깔아두고 이거를 둔 상태에서 이제 얘를 쭉 풀어나가니까 그래프적으로 fx 2차 함수가 1차 함수보다 위에 있을 때 찾으면 되겠구나. 찾아보니까 요 범위 나왔네? 근데 애초에 깔아둔 범위가 요 범위니까 여기에만 있는 애만 찾으면 되니까 정답. 이 얘기지. 오픈 사람들이 이해됐을까? 해서 정수 3개. 자, 320번. 요거는 아까 뭐 노트북 그 얘기랑 비슷하지? 비슷한데 아까는 감소였고 여기는 증가고. 그 차이. 자, A 도시 원래 100만 명 있었어. 매년 3% 증가한대. 그럼 1년 지나면 인구가 어떻게 되니? 계산하지 말고. 그럼 2년도 구할 거야? 100 곱하기 1.3%냐? 1.03. 그러면 이게 흘러가면 x년 후에는 100 곱하기 1.03의 x제곱. 이게 x년 후지. 그러면 당연히 b도 마찬가지로 시작이 200만이었으니까 x년 후에는 200 곱하기 1.02의 x제곱 이렇게 되겠다. 자, 이때 A 도시의 인구가 처음으로 B 도시의 인구보다 많아지는 건 몇 년 후냐? 끝났네. 약분 바로 가자. 그러면 1.03의 x제곱이 2 곱하기 1.02의 x제곱보다 크다. 요 부등식을 풀면 되겠지.
그러면 뭐 상용로그 붙여서 하면 되지 않을까? x의 로그 1.03 얘는 2 곱하기 x의 아이고 2 곱하기 아니지 얘한테 로그를 붙인 거니까 로그 2 더하기 x의 로그 1.02 이렇게 써야 맞겠지. 양변 전체에 상용 로그 붙인 거니까. 그러면 문제에서 로그 1.03 줬고 로그 2 줬고 로그 1.02 줬고 그럼 집어넣으면 바로 답 나오겠는데? 맞니?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삼각함수 오늘 설명 좀 해보자 하고 문제도 좀 풀어봅시다. 오늘 목표는 어디까지였더라? 79페이지까지